네, 그러면은 오늘 강의는 이제 저 조재영 친구가 실습을 진행하고 제가 강의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될 건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랑 멀티노미널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이제 아직 뭔지는 모르시겠죠? 그러면은 저번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다시 봅시다. 이 표 기억나시죠? 저번 시간에 봤던. 그래서 머신러닝 프로블럼에서 슈퍼바이즈 러닝 어떤 데이터 X가 있을 때 그거가 라벨링이 되어 있을 때 어떤 X는 이 데이터는 어떤 값이다. 뭐 이 사진은 고양이의 사진이다. 이 사진 개의 사진이다. 이런 라벨링이 되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걸 슈퍼바이즈 러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라벨들, 아웃풋들이 디스크리트한가 아니면 컨티뉴어스한가. 컨티뉴어스한 거에 얘는 뭐 집값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울의 중심부에서 거리가 떨어진 거리가 X고 이제 Y는 집값일 때 그럼 컨티뉴어스하게 예측을 해야겠죠. 그런 게 컨티뉴어스 리그레션 프로블럼 이었고요. 클래시피케이션의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뭐 사진이 들어왔을 때 이게 개 사진이냐 고양이 사진이냐 아니면 뭐 그런 예시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클래시피케이션 프로블럼을 머신러닝을 통해서 어떻게 푸는지 오늘 배워볼 건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거는 저희가 클래시피케이션 해야 될 클래스가 두 가지인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사진이 개냐 고양이냐 아니면 뭐 페이스북의 경우 페이스북에 어떤 뭐 새로운 뉴스피드가 떴는데 이 뉴스피드를 사용자에게 보여줄 것이냐 말 것이냐. 떴는데 보여줄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이런 예들이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뭔가 수학적으로 이제 나타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두 가지 경우를 각각 0과 1에 대응시켜서 일단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제 아까 리니어 리그레션, 그러니까 모든 머신러닝 프로블럼은 세 가지 키워드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죠. 그 저희의 모델을 뜻하는 하이포테시스, 그다음에 그 잘 예측하면 할수록 값이 줄어드는 코스트, 그리고 코스트를 바탕으로 하이포테시스의 파라미터를 이제 튜닝하는 옵티마이제이션 과정으로 이제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의 하이포테시스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죠. 네, 또 다른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인풋 값이 이제 스터디 아워일 때, 공부한 시간일 때, 이 학생이 패스할 것이냐, 페일할 것이냐를 그런 뭐 문제를 생각을 해보죠. 이제 패스한 경우를 1, 이제 페일한 경우를 0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뭐 데이터를 이제 학생들의 정보를 통해서 샘플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스터디 아워가 적게 되면 되게 페일을 할 거고, 대체적으로. 스터디 아워가 뭐 어느 정도 높게 되면 패스를 하는 경우로 이렇게 찍히겠죠? 그럼 이러한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보면 뭔가 저번에 저희가 배웠었던 리니어 리그레션을 써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간단한 리니어 리그레션을 한번 해보죠. 이렇게 b가 뭐 0이고 w가 뭐 적절한 값이 있어서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이게 0.5보다 크면 큰 값을 가지게 되면 패스, 작은 값을 가지게 되면 뭐 fail,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리니어 리그레션을 써서도 이러한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리니어 리그레션을 써서 풀면은 문제가 몇 가지 발생하는데요. 예를 들면 뭐 여기가 10시간이었다고 할 때 뭐 50시간을 엄청 공부를 열심히 해서 50시간을 공부한 친구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 데이터가 들어오면 당연히 패스했겠죠. 50시간을 공부했는데. 그럼 이렇게 찍힙니다, 데이터가. 그러면 이 데이터도 이제 고려를 해주기 위해서 이 W 값이 이제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새로 선이 그려질 텐데 이렇게 되면 0.5에 대응되는 값이 밀려나면서 실제로는 패스한 친구들이 페일로 분류되는, 왜냐면 이제 값이 0.5보다 이렇게 왼쪽에 있기 때문에 페일로 분류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따라서 저희가 막 예측을 잘 할 수 없는 경우가 막 발생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 저희는 패스를 1로 정의하고 나중에 뭘 하나 네, 아무튼 패스를 1로 정의하고 페일을 0으로 정의를 했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컨티뉴어스한 값이 아웃풋으로 나오기 때문에 1보다 큰 값이 나오거나 0보다 작은 값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 하이포테시스를 그대로 가져가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저희가 리니어 리그레션 하이포테시스를 수식으로 쓴 거죠. 익숙하시죠?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거를 뭔가 살짝만 변형하면은 이런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에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어떻게 써볼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한 리니어 리그레션 하이포테시스에다가 어떤 적절한 함수 g를 이렇게
덮어 씌우게 되면은 뭔가 이런 0, 1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문제에 대해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쓰는 게 이런 시그모이드 펑션인데요. 시그모이드 펑션의 식은 이렇게 나옵니다. GZ는 뭐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Z분의 1. 그리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왼쪽에 나와 있는 이런 그래프처럼 생겼는데요. 보시면 모든 전체 실수값에 대해서 0과 1 사이의 값으로 이제 constraint 되는 거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값을 넣어볼까요? 그럼 G 뭐 무한대를 하면은 이 2의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인데 마이너스 무한대는 이 값은 0으로 갈 테니까 이건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G에 마이너스 무한대를 넣어본다면 1 플러스 2의 무한대가 되고 얘가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뭐 0이 되겠죠? 뭐 이렇게 어떤 실수값을 넣더라도 0과 1 사이의 값으로 잘 컨스트레인트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의 이름이 시그모이드 함수인 이유는 이제 그리스 문자 S와 이렇게 닮았다 그래서 시그모이드 펑션이라고 부르고요. 이제 다른 말로는 이제 로지스틱 펑션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면 저희 하이포테시스가 이제 다음과 같이 바뀌겠죠? 리니어 리그레션 하이포테시스를 그냥 시그모이드 펑션에 넣은 거니까 네, 다음과 같이 저희 하이포테시스가 변형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새로운 하이포테시스를 정의했으면 이제 그에 맞는 코스트 펑션을 또 새로 정해야겠죠? 근데 그 전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네. 여기서요? 네. 아, 마이너스 죄송합니다. 네. 수식 쓰면서 실수했네요. 네, 마이너스 맞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해서 이제 새로운 저희 이거를 이제 로지스틱 하이포테시스 또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부를 겁니다. 아직까지는 리그레션이죠. 컨티뉴어스한 값이 나오니까 이렇게 부를 건데 이런 새로운 하이포테시스를 정의했으니까 이제 그럼 새로운 코스트를 정의할 차례죠. 그러면 뭐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뭐 얼마 바뀌지도 않았는데 그냥 함수 하나 씌운 것 뿐이니까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썼던 이런 MSE 코스트를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그대로 가져다 쓰게 되면 저번 시간에 저희가 코드를 통해서 실제로 W에 대해서 뭐 HX가 WX라고 할 때 B는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없애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W에 따른 코스트를 그려보면 이런 매끄러운 2차 함수 모양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었죠. 근데 이제 하이포테시스가 이렇게 바뀌었을 때 이런 똑같은 작업을 해보면 W에 따라서 이러한 뭐 대충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림 잘 못 그렸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코스트 펑션이 생기면 안 되는 문제점 발생하는 건 무엇이냐? 물론 뭐 잘하면 이 아래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시작했다고 가정해 보면 중간중간에 그레디언트가 0인 새들 포인트가 많이 보이시죠? 이런 새들 포인트에 한번 들어가게 되면 여기 한번 도착하게 되면 그레디언트 값이 0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아무리 저희가 트레이닝을 많이 돌려도 스텝을 밟아 나가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런 새들 포인트 또는 로컬 미니멈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이 서페스가 이렇게 좀 매끄럽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역시 이거 말고 또 새로운 코스트 펑션을 아까 새로운 하이포테시스를 정의했듯이 정의할 차례겠죠. 그러면은 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있나요? 너무 빠르거나 뭐 그런 의견도 없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코스트 펑션을 설명하기 전에 그 약간 배경 지식으로 가져갈 건데요. 크로스 엔트로피에 대해서 뭐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아니요? 그럼 혹시 엔트로피는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화학에서? 뭐 화학이나 뭐 물리 이런 데 쓰는 개념이죠. 엔트로피에서 뭐 화학이나 물리에서 엔트로피의 개념은 그 시스템이 얼마나 불안정한가 뭐 그런 걸 나타내는 지표로 쓰입니다. 그거를 생각해 두시고 한번 봅시다. 여기서 HPQ는 마이너스 시그마 PX 로그 QX 이렇게 봐서는 뭔지 모르겠죠. 여기서 PX는 실제 확률이고 QX는 저희가 예측한 확률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대한민국이랑 독일이 축구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제 독일이 이길까, 대한민국이 이길까, 뭐 이런 것도 뭐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독일이 이기면 당연히 한국이 지고, 한국이 이기면 독일이 지는 거니까요. 그러면은 독일이 이길 확률이 얼마나 될까, 뭐 이런 거를 이제 계산하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한국이 이기는 경우를 가정해 봅시다. 솔직히 말해서 독일이랑 한국이랑 축구를 하는데 한국이 이기겠어요? 이길 확률이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되게 적겠죠. 뭐 0.01 뭐 이 정도라고 합시다. 확률이 1%도 안 된다고 합시다. 그런데 저희가 예측한 확률이죠. QX 0.01. 실제로는 한국이 독일을 2대 0으로 이겼어요. 그럼 실제 확률이니까 한국이 이겼으니까 그냥 1이겠죠. 그냥 결정이 나버렸으니까. 그러면은 이걸 계산하게 되면 이 마이너스를 이쪽으로 가져오면 마이너스 로그 함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확률이니까 0과 1 사이의 값만 보죠. 저희 0.01로 예측했으니까 엄청나게 큰 값이겠죠. 엄청나게 큰 값이 1에 곱해져서 나왔으니까 그냥 엄청나게 큰 값입니다. 저희가 아까 엔트로피는 불안정성이라고 그랬죠. 어떤 시스템에. 그러니까 불안정성이라는 거는 얼마나 저희가 예측을 못했냐라고도 볼 수 있죠. 얼마나 이 예측 결과가 놀라운가. 저희가 예측을 잘 못했으니까 놀라운 거죠. 예측을 못하면 못할수록 커지는 값이 바로 콜스 엔트로피입니다.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보죠. 만약에 대한민국이랑 뭐 축구를 못하나요? 어디지? 축구를 잘 몰라서 중국이랑 이제 대결을 했다고 가정해보죠. 똑같이 한국이 이기는 확률을 가정해봤을 때 그러면은 이제 뭐 0.9 정도로 예측을 했다고 치면 저희가 여기 0.9가 들어가면 되게 작은 값이 나오니까 저희가 잘 예측했기 때문에 적은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코스트 펑션이라는 거는 저희가 잘 예측하면 예측할수록 적은 값이 나오고 못 예측하면 예측할수록 큰 값이 나오는 걸 코스트 펑션이라고 정의했죠. 그 저번에 리니어 리그레션에서는 MSE 로스가 되게 그 역할을 잘 수행해 줬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개념을 잘 가져다 쓰면 적절한 코스트 펑션을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코스트 펑션을 새로 정의해 봅시다. 코스트 펑션은 i는 이제 각 데이터, 데이터가 n개가 있을 때 뭐 0부터 n-1까지 값이 들어가는 거고요. 각 데이터의 코스트를 계산하고 그 값을 평균 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큰 그림 똑같죠. MSE 로스와. 그 각 코스트가 무엇이냐? MSE에서는 그 사이 거리의 제곱이었는데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y가 1일 때는 마이너스 로그 hx, y가 0일 때는 마이너스 로그 1-hx. 여기까지는 이 위의 식과 똑같죠? 이거죠. 여기는 뭔지 모르겠는데 1-hx가 붙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한번 실제로 값을 좀 보면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러한 두 개로 이렇게 나눠 썼는데 뭐 이렇게 쓰면 얘와 똑같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왜냐면 y가 1인 경우에는 얘가 1이 돼서 요 항이 날아가서 얘만 남으니까 얘가 1이고 얘랑 똑같아지고 반대로 0인 경우에는 이 좌항이 날아가면서 이제 이 값과 똑같은 값이 됩니다. 네, 실제로 생각을 한번 해보죠. 뭘 예를 들까? 패스 페일 아까 그 경우를 다시 들고 오면은 이제 패스한 경우가 y는 1, 페일한 경우가 이제 y는 0이라고 생각을 하면 실제로 어떤 값을 받았어요. 어떤 스터디 아워라는 인풋을 저희가 받았어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저희가 이 친구는 패스하겠다라고 예측을 했어요. 패스하겠다고 예측을 했으면 뭔가 뭐 1에 가까운 값이 나오겠죠. 근데 실제로 이 친구가 패스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식으로 인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게 마이너스 로그 x 그래프고 이게 마이너스 로그 1-s 그래프입니다. 그럼 이제 앞에 항에서 이 항은 날아가고 이것만 계산하면 되니까 여기에 값을 넣어서 이제 보면 되겠죠. 실제로 잘 예측한 경우에는 코스트가 낮게 잘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이 친구가 fail을 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럼 0에 가까운 값으로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패스를 해서 잘못 예측했다고 치면 되게 큰 값이 나오게 되고, 반대로 패스할 거라고 예측했는데 fail 해버리게 되면 이제 fail한 경우는 이제 이걸 가지고 보겠죠. fail한 경우에는 되게 큰 값이 나오고, fail 할 거라고 예측했는데 실제로 fail한 경우에는 작은 값이 나옵니다. 그럼 이러한 식으로 코스트를 정의한다면 저희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되게 잘 쓸 수 있겠다라는 이런 인투이션이 오죠. 잘 예측하면 적어지는 값, 못 예측하면 커지는 값이니까요. 네. 그럼 여기까지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이제 여기까지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실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실제 값이라는 거는 뭐 이 클래스냐 저 클래스냐니까, 이 클래스면 이 클래스의 확률이 1인 거고, 요 클래스인 경우는 요 클래스의 확률이 1인 경우로 이제 하나로 픽스 되는 거니까요. 0과 1이 값이 들어갑니다. 네. 여기까지 네, 방금 질문은 이제 px에 0과 1이라는 값만 들어가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고요. 그럼 여기까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이제 배워봤는데, 정리를 또 한번 하고 넘어가자면,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처음에 이 어떤 두 가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은 어떤 인풋이 들어왔을 때 이게 두 가지 클래스 중에 어느 클래스인지를 판별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각 클래스를 0과 1로 대응을 시켰어요, 수학적으로.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리니어 리그레션,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풀어보려고 했으나 잘 맞죠. 아까 여러 가지 문제를 내서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을 했고,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에 시그모이드라는 펑션을 씌운 새로운 하이포테시스를 생각했고, 그 다음에 그에 걸맞는 그 크로스 엔트로피를 기반으로 한 코스트 펑션을 새로 정의해서 ML 프로블럼의 하이포테시스와 코스트를 정의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실제로 학습할 때는 똑같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쓸 거예요. 왜냐하면 이 hx가 결국 뭐 wx 플러스 b니까 w에 대해서 편미분할 수 있고 b에 대해서 편미분할 수 있죠. 뭐 조금 식이 더러워지긴 하겠지만 편미분할 수 있으니까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도 잘 쓸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이 듭니다. 그리고 이따가 실습 시간에 실제로 코드로 구현해 볼 거고요. 자, 그럼 과연 클래시피케이션 프로블럼이 이런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만 있을까요? 아니죠. 클래스가 여러 가지인 경우도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어떤 사진이 주어졌을 때 개냐, 고양이냐, 사람이냐, 책상이냐, 의자냐, 뭐 엄청나게 많은 클래스로 분류해야 될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를 이제 멀티노미얼 클래시피케이션 프로블럼이라고 저희가 말을 합니다. 자, 그럼 멀티노미얼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보죠. 아까는 이제 스터디 아워라는 인풋 하나를 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경우였는데, 이제 두 가지 인풋, 예를 들면 x1은 뭐 스터디 아워 똑같이, x2는 뭐 출석률, 어텐던스라고 합시다. 출석률이라고 하면, 그리고 저희가 이 두 가지 데이터를 받아서 특정 학생이 어떤 그레이드를 받을지, A, B, C 중에 어떤 그레이드를 받을지 예측하는 뭐 그런 프로블럼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당연히 뭐 스터디 아워도 높고 출석률도 좋은 학생들이 뭐 이렇게 A를 잘 받아갈 거고, 그 다음에 뭐 그 둘 중에 잘 안 보이네요. 둘 중에 하나만 잘한 친구들이 뭐 이렇게 B를 받을 거고, 그 다음에 출석도 안 하고 뭐 공부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C를 받겠죠. 뭐 예외의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자, 그럼 아까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의 하이포테시스를 다시 가져와 보면 시그모이드의 wx 플러스 b 이런 형태였죠. 그리고 이게 0과 1 사이의 값이기 때문에 이게 0.5보다 크면 1이라고 생각하고 0.5보다 작으면 0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시그모이드는 그냥 1대1 대응인 이런 그 단조 증가 함수잖아요. 그래서 시그모이드가 0.5가 되는 경우는 이 안의 값이 0인 경우입니다. 아까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생겼죠. 0.5인 경우는 이 안에 들어온 값이 0일 때입니다. 그럼 0일 때인데
wx 플러스 b를 풀어서 써보죠. 이건 행렬식인데 인풋이 하나 이상이니까 하나보다 많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행렬식으로 썼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다시 풀어서 써보죠. x1, x2가 저희 인풋이고요. 그럼 w1, x1 플러스 w2, x2 플러스 b가 이 친구가 의미하는 값입니다. 그리고 이게 0.5라는 거는 이 안에 값이 0이라는 거죠. 오?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식을 잘 보면 그냥 하나의 직선의 식이죠. 이런 x1, x2로 표현되는 평면에서의 직선의 식이죠, 이게. 그러면은 결국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프로블럼은 이러한 데이터 포인트들이 저런 평면에 찍혀 있을 때 뭐 이제 인풋이 두 개였으니까 여기선 평면인데 인풋의 개수가 더 많아지면 뭐 3차원, 4차원, 5차원 이렇게 높아지고 실제로 저희가 그리는 건 선이 아니라 초평면이 되겠죠. 이제 간단한 경우 2차원에서는 이런 decision boundary라는 선을 이렇게 하나 긋는 문제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없으신가요? 뭐 꼭 질문이 아니더라도 수업이 빠르다, 느리다, 뭐 설명이 부족하다, 뭐 이런 피드백도 받습니다. 네. 그러면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는 이러한 모델이 잘 워킹했어요. 왜냐면 뭐 아까 말했던 패스페일 문제를 다시 넘어가 보면 x1, x2일 때 당연히 뭐 공부 많이 한 학생은 패스고 여기는 페일이고 그러면 디시전 바운더리 하나를 선을 이렇게 하나 잘 그어주면 잘은 아니죠.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그런데 멀티노미얼로 넘어오게 되면 선을 어떻게 긋더라도 이 세 개로 나눌 수가 없는 거죠. 선은 이 선을 그으면 A는 잘 분류했는데 B와 C가 분류가 안 되고 이렇게 그으면 C는 잘 분류했는데 B와 A가 분류가 안 되고 그럼 저희는 또 다른 하이포티시스를 이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새로운 하이포티시스를 정의를 해보죠. 역시나 아까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의 하이포티시스를 이제 설명할 때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를 뭔가 함수 하나를 잘 씌워서 뭔가 잘 씌우면 뭔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 잘 이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똑같이 여기서도 어떤 특정한 함수를 잘 씌우면 멀티노미얼 클래시피케이션도 이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우개. 그럼 저희 인풋 x1, x2가 있고 w1, w2가 있는데 플러스 b 곱하면 이게 나오겠죠. 약간 똑같이. 이게 이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 사용하는 거였는데 이거를 여러 번 해봅시다. 이제 클래스가 여러 개니까 클래스마다 하나의 값을 컨티뉴어스한 값을 뽑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x1, x2가 들어가서 뭐 w와 b가 잘 곱해져서 어떤 y1이라는 값이 나오고 또 x1, x2가 들어가서 w랑 b가 잘 들어가서 y2랑 값이 나오고 이건 다 다른 겁니다. 그래야 다른 값이 나오겠죠? 인풋은 똑같지만 W3랑 B2가 되게 잘 있어서 Y3가 나오는 B는 다 똑같구나.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런 Y1, Y2, Y3가 나온다고 생각해보죠. 이거 그냥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입니다. 그냥 그러면은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이기 때문에 이 Y1, Y2, Y3는 그냥 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모든 값을 가질 수 있는 컨티뉴어스한 값이 나올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 값들이 뭔가 어떤 특정한 함수 G를 잘 거쳐서 나오게 되면 각각의 클래스에 대응될 확률이면 좋겠어요. 뭔가 딱 봐도 그게 좋을 것 같잖아요. 뭔가 나온 값이 뭐 얘가 A를 받을 확률이 뭐 0.7이고 B를 받을 확률이 뭐 0.2고 C를 받을 확률이 뭐 0.1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좋겠죠. 이런 식으로 나오게 하고 싶은데 그럼 확률의 특성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의 클래스가 될 확률이 0과 1 사이의 값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 모든 클래스에 대응될 확률을 다 모두 합하게 되면 1이 나와야 되죠. 그런 함수 G를 잘 정의하면 저희가 멀티노미얼 클래시피케이션에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소프트맥스 펑션이라는 걸 생각을 해냅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아까 A, B, C 세 가지 클래스로 이제 만드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2의 y1 플러스 2의 y2 플러스 2의 y3에 2의 y1이 A 받을 확률인 거죠. 이 값이 y2로 바뀌면 B로, 이 값이 y2로 바뀌면 B를 받을 확률, 3를 바뀌면 y3를 받을 확률. 식을 잘 보시면 익스포넨셜 함수는 항상 양수를 뱉기 때문에 분모가 분자보다 항상 클 것이라는 걸 당연히 알 수 있어서 각각의 값이 0과 1 사이의 값으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 값을 합해보면 분모와 분자가 똑같아지기 때문에 전체 값의 합이 1이 나올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함수를 어떤 컨티뉴어스한 값을 이런 소프트맥스라는 펑션에 거치게 되면 각각의 클래스에 대응될 확률로 저희가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가 하이포티시스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러면 저희가 하이포티시스에서 어떤 인풋을 받아서 이렇게 잘 W랑 B를 잘 곱해서 나온 값들이 각각의 클래스에 대응될 확률로서 저희가 정의를 했습니다. 그럼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네, 없으신가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정의를 했는데 그럼 또 코스트를 이제 정의할 차례죠. 네. 그럼 코스트 펑션이라는 거는 결국 저희가 예측한 값과 실제 값을 비교해서 나오는 값이잖아요. 그래서 소프트맥스 어쩌고저쩌고 W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값을 소프트맥스를 거쳤더니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이거의 실제 값은 저희가 이게 확률이라고 그랬잖아요. 확률이면 이거의 실제 값은 아까 확률은 독일이 이겼으면 1, 독일이 졌으면 0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제 멀티노미얼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친구가 A를 받았다라고 하면 실제 확률이 A 받을 확률이 1, B 받을 확률은 0, C 받을 확률 0. 이게 이제 실제 저희 true 값인 거죠. true y 값. 이게 pred y 값이고 이게 실제 true y 값입니다. 요 두 사이의 값을 이제 잘 정의하고 싶은데 그럼 아까 크로스 엔트로피 개념을 또 빌려와서 아까 크로스 엔트로피 개념은 이제 px가 실제 확률이고 qx가 저희가 예측한 확률일 때 두 확률 분포가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값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다르면 이게 저희 예측을 잘 못한 거니까 불안정해서 값이 높고 예측을 잘하면 이게 예측을 잘해서 불안정성이 낮으니까 값이 낮고 이런 개념이었죠. 그래서 그 개념을 여기서도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이걸 또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때와 같이 확률로서 이제 이 문제를 확률로서 풀어 나갈 거니까. 그래서 아까 그 크로스 엔트로피의 값을 그냥 아까 바이너리에서는 두 개밖에 없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었는데 클래스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썸으로 표현한 겁니다. 별반 다르지 않죠? 아까는 여기 들어가는 값이 시그모이드의 WX 플러스 B였다면 얘는 그냥 얘는 소프트맥스의 약자예요. 소프트맥스로 바뀐 것을 불가해요. 똑같죠? 그럼 똑같이 바이너리에서도 잘 되는 걸 봤으니까 소프트맥스에서도 똑같은 확률이니까 잘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코스트 펑션을 이제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실제로 근데 될지 안 될지는 저희가 아직 잘 모르겠잖아요. 그거는 이따가 파이토치로 실제 구현하는 과정에서 한번 봐보도록 하고요. 네. 그럼 여기까지 멀티노미얼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의 하이포테시스와 코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클래시피케이션 프로블럼은 크게 바이너리와 멀티노미얼로 분류가 할 수 있습니다. 바이노미얼은 저희가 분류할 클래스가 딱 두 가지인 경우, 멀티노미얼은 그보다 많은 경우. 바이너리의 경우에는 저희가 리니어 리그레션을 그냥 뭔가 어떤 함수를 잘 뒤집어 씌우면 될 것 같은데 그 함수가 시그모이드였고요. 어떤 모든 실수값을 0과 1 사이의 값으로 만들어주는. 그 멀티노미얼 같은 경우는 소프트맥스였습니다. 확률로 돼야 되니까 각각의 값이 0.1이고 0과 1 사이고 합이 1인
합의 1로 만들어준 소프트맥스 펑션을 썼고요. 코스트 펑션 같은 경우는 둘 다 크로스 엔트로피의 개념을 잘 빌려와서 쓴 건데 뭐 바이너리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가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쓸 수 있었고 하나의 식으로 그 다음에 멀티노미얼 같은 경우는 각각의 클래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럼 이따 실습 시간에는 이걸 한번 직접 구현을 해보고 진짜 되는가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